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서한을 공개를 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의회에서 공개를 했고 다시 직접 전 세계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호를 했는데 예. 앞부분에 뭐 서한 내용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태도를 변하지 않는 한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 예, 일단 뭐 북한 위협에 어느 때보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도 그렇죠.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틀 전에 중국에 대한 또 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이렇게 늦추지 말까 완화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번이 그렇게 표출된 거죠. 앞서 저희 특파원들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심은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좀 물론 여러 가지 전통적 북한의 대응 방식은 군사 도발로 대응한다라거나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로 봐서 북한이 그런 어떤 전통적 반응에 전통적 형태의 반응을 내놓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점쳐볼 수 있죠.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도발이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가 다시 지난해로 돌아갔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또 내놓고 있다는. 돌아간 거는 사실이죠. 돌아간 건 사실인데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이 왜 2월 달부터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이른바 차밍 오펜스, 매력 공세, 대화로 전환을 했느냐를 볼 필요 있죠. 북한이 과거처럼 견딜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돌파구로 해서 비핵화 의제로 삼아서 했는데 과거 9.19 공동성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18년 전에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에 성사 직전까지 했다가 다시 무산된 경로상 과정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북한이 지금 미국이 명분 삼은 거는 굉장히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차관급인 부상이 부통령, 미국 부통령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서한에도 다 담겨져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데 여지를 뒀죠 또 공을 넘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 국내적 장치로 보면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북미 서미트가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어요. 열렸는데 회담 결과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런 명분도 있었고 그런가 보는 차제에는 여기서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 늦추거나 그런데 늦추는 형식이 아니라 전격적인 취소로 나왔죠. 굉장히 충격적인 카드가 됐죠.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놓으면서도 공은 다시 북한에 넘기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악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최악이라는 표현을 잘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정치가, 국제 정치가 최악으로 간 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게 이 횡적으로 소통이 되는 국제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약간 정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올림픽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4.27 정상회담보다 훨씬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서 언급했던 중국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전통적 방식으로 군사 도발에 대응하지는 쉽사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 내용 중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편지를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올바른 문제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미국이나 우리가 이 비핵화를 하면은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강도가 사실 최근에 높아졌어요. 정치적 체제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체제 보장은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주변 국가들이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그런 언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데 그걸 체제 보장 차원에서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인권은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올바른 길을 나아가라.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 이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백두혈통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영호전공사도 북한이 개혁 개방은 안 하실 거다. 개성공단식의 특정 지역의 폐쇄 형태의 개혁 개방을 해도 북한 전역을 우리가 원하는 식의 경제 방식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백두 체제의 통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강요를 했고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0시죠. 오늘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옆에서 쉽게 말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여기에 많이 했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의견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제 영어에서는 웩더도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본류는 정상회담인데 정상 간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 이야기를 미국은 굉장히 언짢았다. 왜? 앞서 언급했듯이 그 존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에서 과거에 김계관 부상. 김계관 부상은 사실은 일선에서 후퇴한 인물이거든요. 70대 중후반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내서 개인 담화를 통해서 공격을 했고 또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그 미국의 부통령, 미국으로서는 이른바 미국의 권위, 아메리칸 프레스티지라는 것을 특히 공화당주류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권위에 도전을 냈고 생채기를 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부분은 이런 중차대한 회담을 맡은 게 사실은 주변에서 침묵을 해주고 정상들 간의 깊은 속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우리 도보다리 대화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속내를 다 터놓고 이런 방식의 회담을 원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통하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심을 다하면 상대가 반응을 보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적인 그 행태를 볼 때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무산된 아쉬움이 좀 다시 드러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장외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 방식도 톤다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죠. 네,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 이유가 말씀하신 그 최선희 북한 외무부상이죠. 부상의 그 발언 아니겠습니까? 펜스 부통령을 저격한 발언.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는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어떤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어요. 근데 회담 결과가 좋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기용이었다라는 것이 미국 언론에서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부풍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미국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특히 예. 미국 내에서 지금 미 의회에서 이른바 민주당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 트럼프 대통령 이래저래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그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분이 한때 좋아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 후보였다. 뭐 이런 거는 다 차치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대이란, 대중국, 대러시아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란은 최근에 핵 폐기에서 강경하게 보니까 역시 성동격 서시로 북한에 대한 어떤 강력한 정치를 해서 이란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른 어떤 북한을 훈수들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역시 국제공조의 국제적 압박의 룰을 어떤 이렇게 벨트를 더 조이는 이런 형태로 다시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 표현이 기자회견에선 드러났고 그 군사적 도발은 감히 하지 말아라는 것이 서한에 나타났죠. 예. 우리 국가의 핵 능력이 훨씬 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사태가 빨리 좀 진정돼야 되는데 만약에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몇 개월 동안 간다라고 하면 당장 이제 우리가 해마다 했던 을지 포커스 가디언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UFG 을지 훈련. 프리미엄 가디언이죠. 예. UFG 훈련이라고 있었는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여참 다시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과거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또 반발하는 이런 악순환이 전개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그렇게는 되지 않기를 그렇죠. 바라는 마음이긴 한데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런 정상회담이 다시 좀 잘 수습이 돼서 지금 다음 달 12일에 싱가포르에서는 비록 열리지 않더라도 추후에 열리게 되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의 북한의 대응이 있어야 할지. 사실 과거의 동서독 그 상황을 좀 빗대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1년 동안 가신 그 독일의 통일을 제일 받댔던 게 당시 대처 영국 총리였는데 헬무트 콜 총리를 한 번도 안 만나줬어요. 한 번도 안 만나줬는데 제3자를 시켜서 어떤 설득을 했죠. 그런데 역시 이 관점은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 우리 현실에 적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야말로 중재 외교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펼쳐줬습니까? 정의영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자주 날아가고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을 자주 날아가고 역설적으로 이번에는 그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다시 그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과거에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굳건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그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라고 해서 우리를 그 코너에 몰고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잠시 그 청와대 입장,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데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북미 회담 취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측 발표가 나온 직후인 어젯밤 11시 반쯤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을 모두 청와대 관저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 조명균 통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사실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들이 모두 소집된 겁니다. 한밤중 대통령 관저에서 이 같은 회의가 열리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회의는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가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의미하는지 한미 또는 남북 정상 간 대화까지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조금 전 기자를 통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덧붙여서 기자가 북미 정상 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한미 또는 남북 정상 간의 대화를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주환 기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사실은 겨우 다 포함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은 자주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은 또 열렸죠. 이 부분에 소통이 되는데 결국은 그 중간자적인 입장이 누구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그거를 그 중재 외교 역할을 우리가 잘 보다 더 슬기롭게 해나가야 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저기죠. 전통적인 의미에 봤을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관점에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는 남과 북이 친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런 속내를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4.27 정상 선언문에도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들었었고요. 과거 14선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현인데 6자 회담의 틀로 복귀하자라고 중국은 자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 나라가 남북 문제를 논의하면은 의견이 6개가 나오는 겁니다. 2명이 만났을 때보다 3명이 만났을 때. 그래서 최근에는 프레임을 바꾸자.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같이 만나자. 그래서 이 싱가포르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정해진 판문점을 우리가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다가 잘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합류하라. 그럼 1시간이면 판문점에 갈 수 있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것이 남북미 정상회담이 되죠. 이거는 북중로의 전통적 대결 구도인 북중로 구도와 한미일 그 대결 구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3의 프레임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논의가 사실 최근에 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프레임이라고 접근했는데 이런 프레임을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수용했고 실질적인 이것이 운영의 모고 어떻게 실천 단계에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희망을 표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취소 통보를 밝힌 게 국내 정치의 또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취소 통보를 한 이후에 잘한 결정이다라고 나온 입장도 있었고요. 또 미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그 언론 자유가 굉장히 가장 충만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크다라는 게 이른바 좌측 진영부터 우측 진영까지 굉장히 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이제 그 공화당 폭스 TV나 이런 언론 매체를 많이 했고 어떤 미 의회 구도상으로 봐서도 평화적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이 외교 정책이 일방적 그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최근에 미 의회 하원에서 통하는 게 이 국가수권법이라고 통과를 했죠. 그러니까 미 대통령이 군사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정에 제재를 가하는 이런 법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표출이 굉장히 이 시각 이후로부터 백가쟁명식으로 터져 나올 건데 지금 시각이 미국 시각으로 하면 오후 목요일 한 오후 2시쯤 다가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인데 역시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표출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각국 관련국 정상들이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취사 선택을 잘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외교의 힘이고 능력이고 다시 한반도의 평화 모드가 다시 다가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공은 북한에 넘어가는데요. 북한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부터 좀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죠? 예, 그렇죠. 지금 서한을 공개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미 의회에서
그 공개를 했고 다시 직접 그 전 세계를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육성호를 했는데 예. 앞부분에 뭐 서한 내용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태도를 변하지 않는 한 그 최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 예, 일단 뭐 북한 위협에 어느 때보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도 그렇죠. 했고요. 했고 그다음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최대한 압박과 관여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이틀 전에 중국에 대한 또 한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를 이렇게 늦추지 말까 완화하지 말아라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번이 그렇게 표출된 거죠. 앞서 저희 특파원들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관심은 이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좀 물론 여러 가지 전통적 그 북한의 대응 방식은 군사 도발로 대응한다라거나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로 봐서 북한이 그런 어떤 전통적 반응에 그 전통적 형태의 반응을 내놓지는 않으리라고 이렇게 현재로서는 점쳐볼 수 있죠.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도발이라든지 전통적인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북미 관계가 다시 지난해로 돌아갔다. 북한이 다시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을 또 내놓고 있다는. 돌아간 거는 사실이죠. 돌아간 건 사실인데 좀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북한이 왜 2월 달부터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최악이라는 표현인데 사실은 최악이라는 표현을 잘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정치가, 그 국제 정치가 그 최악으로 간 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게 이 횡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 국제사이기 때문에 그 굳이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약간 정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창 올림픽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는 상황이다. 4.27 정상회담보다 훨씬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앞서 언급했던 중국 일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전통적 방식으로 군사 도발에 대응하지는 쉽사리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그 서한 내용 중에도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김 위원장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 편지를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언급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올바른 문제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비론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북한이 이제 그 미국이나 우리가 비핵화를 하면은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강도가 사실 최근에 높아졌어요. 정치적 체제 보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체제 보장은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인권을 주변 국가들이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에 그런 언급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데 그걸 체제 보장 차원에서 북한은 그런 식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또 이른바 차밍 오펜스 매력 공세 대화로 전환을 했느냐를 볼 필요 있죠. 북한이 과거처럼 견딜 능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여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돌파구로 해서 비핵화 의제로 삼아서를 했는데 과거 9.19 공동성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했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18년 전에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과 당시 김정일 위원장 간의 북미 정상회담에 성사 직전까지 했다가 다시 그 무산된 그 경로상 과정이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북한이 지금 미국이 명분 삼은 거는 굉장히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차관급인 부상이 부통령, 미국 부통령을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서한에도 다 담겨져 있고 결국은 이제 그런데 여지를 뒀죠 또. 그 공을 넘긴. 그런데 그 이제 그런 부분이 미국 국내적 장치로 보면 이런 우려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6월 10일 날 북미 정상회담, 이른바 북미 서미트가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릴 수 있어요. 열렸는데 회담 결과가 안 좋았을 수 있어요. 안 좋았다라고 하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런 명분도 있었고 그런가 보는 차제에는 여기서 어떻게 이 상황을 다시 늦추거나 그런데 늦추는 형식이 아니라 전격적인 취소로 나왔죠. 굉장히 충격적인 카드가 됐죠.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놓으면서도 공은
다시 북한에 넘기는 이런 형태가 지금 전개되고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네. 옆에서 쉽게 말해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여기에 많이 했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의견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제 영어에서는 웩더도그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거죠. 그러니까 본류는 정상회담인데 정상 간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변 사람 이야기를 미국은 굉장히 언짢았다. 왜? 앞서 언급했듯이 그 존 볼턴 국가안전보좌관에선 과거에 김계관 부상. 김계관 부상은 사실은 일선에서 후퇴한 인물이거든요. 70대 중후반의 인물인데 이런 인물을 내서 개인 담화를 통해서 공격을 했고 또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그 미국의 부통령, 미국으로서는 이른바 미국의 권위, 아메리칸 프레스티지라는 것을 특히 공화당주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권위에 도전을 냈고 생채기를 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런 반응이 나왔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 부분은 이런 중차대한 회담 같은 게 사실은 주변에서 침묵을 해주고 정상들 간의 깊은 속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우리 도보다리 대화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속내를 다 터놓고 이런 방식의 회담을 원했을 개연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진심으로 통하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성심을 다하면 상대가 반응을 보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군요. 그런데 사실은 인권은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인데 북한 주민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주민은 올바른 길을 나아가라. 그런데 이거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 이 김정은 위원장과 똑같은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냐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이 어떤 그 정치 체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치적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독재자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백두혈통의 권력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태영어전공사도 북한이 개혁개방은 안 하실 거다. 개성공단식의 특정 지역의 폐쇄 형태의 개혁개방을 해도 북한 전역을 우리가 원하는 식의 경제 방식을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백두 체제의 통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강요를 했고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빠져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0시죠. 오늘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된 데 대해서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런